여러분은 혹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학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박물관 앞에서 졸고 있는 학생들, 설명을 듣는 척하면서 딴 데를 보는 아이들. 아마 대부분의 기억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영상은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선생님과 학생 5명이 서울을 걷고 먹고 배우는 과정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인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 미국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마이크 달튼입니다. Go to a big city, you always have to get a view. And so we are at Seoul Tower. So if you check it out, it's a good view, but you also get good views from the outside. 그는 교사이자 여행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단순히 명소를 돌아다니는 관광 영상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현지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5명을 직접 이끌고 서울로 날아왔는데요. 출발 전부터 이 학생들의 기대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원과 현대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 김치를 실컷 먹고 싶다. 요리 수업이 너무 기대된다는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기대가 과연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이크 일행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북서울 타워였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반드시 전망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의 철칙이라고 하는데요. 타워 내부와 외부 모두를 꼼꼼히 살피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눈에 담는 이 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워 안에는 꽃으로 가득 장식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배경 너머로 서울의 빽빽한 도심 전경이 펼쳐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편의 사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타워를 내려온 뒤에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마이크는 학생 중 한 명에게 내가 책임자야 라며 지하철 탑승을 맡겼는데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 팀의 여행 방식이 어떤 것인지가 느껴집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탔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서울 지하철인데요. 미국의 도시 지하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합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 악취,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아 현지인들도 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울 지하철은 어느 노선을 타더라도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고 청결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영어 안내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일행이 향한 곳은 청계천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청계천을 보자마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하천이지만 이것 자체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도심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안을 끊임없이 투자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풍경 소리가 나는 설치물도 있었는데 마이크는 이것을 보고 랜덤하게 이런 게 있다니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들인 예산은 약 3,860억 원이었습니다. 단순한 하수구였던 것을 자연형 도심 하천으로 바꾸어 놓은 이 프로젝트는 이후 세계 여러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국인 교사의 눈에 그 가치가 정확하게 포착됐던 것입니다. 청계천 산책을 마친 뒤 일행이 향한 곳은 익선동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이 지역을 두고 인사동, 용동과 함께 서울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3개 동네 중 하나라고 소개하는데요.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고 그 골목마다 특색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의 분위기는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익선동 골목 안쪽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식 이자카야 스타일의 공간에서 직원이 직접 테이블 위 화로에 냄비를 올려 음식을 준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이크 일행은 버섯 냄새만으로도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눈앞에서 요리가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연신 인상적이다. 놀랍다는 말을 반복하는 학생들. 여기에 한국 젓가락 문화, 계란 흰자를 넣어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이크 팀이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은 동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치킨집의 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치킨집 수가 미국 전체에 있는 치킨집보다 많다는 말에 학생들은 그거 믿어라며 맞장구를 쳤는데요. 이 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치킨집 수는 약 8만 개를 넘어서는데요. 이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치킨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가 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튿날 일행은 서울의 역사지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그 앞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문화를 전략으로 삼았다. 한국 음식, 영화, 드라마, K-팝 말하자면 사람 자체를 마케팅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줌의 석유도 나지 않는 땅에서 BTS가 나오고 기생충이 나오고 삼겹살을 먹으러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어서 일행은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직접 관람한 뒤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궁 내부의 호수 그리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까지 감상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복궁에서 학생들이 진짜로 흥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 체험이었는데요. 창덕궁 앞 한복 대여점에서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한복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각각 칼, 벨트까지 갖춘 완전 세트를 입었고 다른 학생은 여성 한복을 입고 머리 장식까지 달았는데요. 경복궁 안을 한복 차림으로 걷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풍경입니다. 마이크는 밖에서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여기 오면 모두가 흥분해서 이걸 즐긴다며 한복 체험 문화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한복 체험을 마친 뒤 일행은 한국전쟁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규모에 압도된 학생들은 박물관 앞 광장에서부터 탄성을 쏟아냈는데요. 내부에는 6.25 전쟁의 전 과정이 연도별, 전선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체험형 전시물도 풍성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럽이 2차 세계대전으로 분열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이 분단된 것이라고 비교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 무료 박물관 하나가 미국인 학생들에게 어떤 유료, 강의보다 더 깊은 역사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사 교육을 마친 뒤 일행이 향한 곳은 한국 요리 강습소였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른 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김밥과 잡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손이 어설프던 학생들이 차츰 집중하면서 요리에 빠져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요리가 완성된 뒤에는 드디어 시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김치, 시금치, 도라지, 가지, 나물 등 다양한 한국 반찬들이 테이블에 펼쳐지는 장면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터져나오는데요. 한국 젓가락이 일본 젓가락보다 훨씬 어렵다고 고생을 하면서도 집중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는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여행이라서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일행의 다음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마이크 일행이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떡볶이였는데요. 처음 한 입을 먹은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매운 건지 뜨거운 건지 헷갈리는 상태에서 오마이갓이 연속으로 터져나오고 결국 이건 스파게티오의 킥이 더해진 맛이라는 묘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오징어 꼬치에 호떡, 군고구마까지 차례차례 맛보며 시장 깊숙이 들어간 일행은 어느 순간 한국 남대문 시장의 한 노점에서 딸기 하나를 먹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먹어본 딸기 중 단연 최고다. 미국에서는 이런 딸기가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냥 동네 시장에서 산 딸기 하나가 미국인의 인생 최고 딸기가 된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구경을 마친 일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토요일의 광장시장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마이크는 광장시장 안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손칼국수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시장 내부를 반바퀴 넘게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마이크의 얼굴에서 환한 표정이 번졌는데요. 손으로 직접 뽑아낸 칼국수면과 엄마의 만두까지 주문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은 마이크. 그 표정에서 이미 만족감이 넘쳐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학생들에게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한 학생은 직접 만든 김밥과 잡채가 가장 좋았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시장 골목을 걷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것, 언어 장벽이 있어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 음식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팀 전체가 입을 모아 칭찬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울을 걷고 먹고 입고 배운 며칠간의 시간. 그 여정 속에서 한국이 이 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수업 시간에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 몸으로 직접 느껴야만 알 수 있는 한국의 온도 같은 것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이 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